요즘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갖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고려대학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죠. 제시문 기반 면접과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은 본인 걸 준비하면 되겠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거 준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들은 대부분이 기출문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입시를 치렀던 학생들이 치렀던 어떤 입시 문제를 갖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홈페이지 가면 이 평가 문항들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의 인문계열 문항 오전에 보면은 오전 1번부터 3번 문항이었죠. 그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과목명이 이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였고 핵심 개념 및 용어는 유교, 자본주의,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윤리, 유교 자본주의였고요.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였죠? 준비 시간이 21분이었고 면접 시간이 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핵심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교 사상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었고 나는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과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는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결과라는 내용이었고 라는 자본주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들을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문항들을 갖고 21분의 그 준비 시간을 줬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유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번은 뭐냐면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해서 사회에 미치는 윤리사상 영향에 대해 말해보시오. 3번은 제시문 가와 다를 종합해서 제시문 나에게 제기된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해보시오였습니다. 내용들이 어떠냐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문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거라 하더라도 나오는 어떤 문항들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어떤 그 독서를 통한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인문사회계열 쪽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이 면접을 하려고 하면 평소 자신의 진로나 그 다음에 인문학적이라든지 고전,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를 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5호 문항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 문항은 초연결 사회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었고 나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보는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는 적기조례를 예로 든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고 라는 세계경제 포럼 제공의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을 순위별 소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항들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를 비판하시오. 2번은 제시문 다의 상황과 유사한 현대사회의 사례를 보고 들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시오. 3번은 제시문 가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답변, 면접 문항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그 독서나 그 다음에 신문 읽기, NI 학습을 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지를 갖다 묻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아무리 교과서만 갖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제시문 기반 면접을 갖다 준비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면접 문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접해봤던 문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려고 들면 반드시 깊이 있는 도서와 그 다음에 평상시 NI 신문 읽기, 그러니까 교과와 연계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신문 읽기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지식을 쌓는 훈련이 바로 이제 면접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문항을 보면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2였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 과목명은 과학과 물리원, 지구과학원의 내용이었고 핵심 개념 및 용어는 선택적 투과와 탄소 측정법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마찬가지 21분이었고 면접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제시문을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특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면 세포막은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은 인산으로 된 머리 부분과 지방산으로 된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분자 내에서 인산으로 이루어진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을 띠며 지방산으로 된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을 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은 유동적이며 단백질이 일부분 또는 전체가 묻혀있는 구조이다. 특히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효소 반응, 물질 침입을 위한 통로 형성, 막을 통한 물질의 운반, 다양한 감각의 수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태양은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열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높은 에너지의 미립자와 방사선 등으로 이루어진 우주선을 쏟아내고 있다. 만약 이 우주선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과 방사선으로 휩싸여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되고 말 것이다. 지구의 자기장은 이러한 우주선이 지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정기적 특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른다.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 반도체의 전자나 양공의 수를 조절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진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대표적인 순수 반도체인 실리콘에 갈륨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되고 비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된다.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구조를 PN 접합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자기파를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친근한 전자기파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전파이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구별한다. 흔히 말하는 과시광선은 파장이 38077 380부터 770까지 NM인 전자기파이고 그보다 파장이 더 짧은 전자기파로는 X선이 있고 파장이 더 긴 전자기파로는 마이크로파가 있다. X선은 의학 분야,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된다. 살아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 조직 속의 탄소 중 방사선 동위원소는 대기 중의 비율과 같다.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광합성이나 신진대사를 멈추게 되면 그 안에 남아있던 동위원소는 계속 붕괴하기 때문에 두 개의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율 차이를 알면 유물이나 미라의 연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제 제시문들이 다 골고루 영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나오는 문항들을 보면 제시문 가와 라를 선택적 투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질문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 1에서 답한 내용과 제시문만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설명하시오. 3번을 보면 문제 1에서의 공통된 개념과 관련된 예를 사회현상을 찾아보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인 이런 부분들과 연결돼서 자연과학적인 내용과 사회과학적인 내용을 갖다 연결해서 융합적인 어떤 지식이나 사고를 갖다 묻는 문항일 것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연과학 계열이나 이런 면접 문항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기반된 면접 문항들은 학생들이 평소 교과서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과학 관련 도서를 읽었다고 하면 접할 수 있는 문항들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갖다 주어지는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수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갖다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이제 제시문에 대한 면접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문제를 맞추는 것은 대입에서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출문제 어떤 패턴들을 갖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와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 대한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풍부한 어떤 독서가 바탕이 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융합적인 어떤 답변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시문 면접 문항을 보면 마지막 면접 문항은 뭐였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융합적인 면접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과학을 갖다 사회과학과 연결시키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에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강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풍부한 독서와 그 다음에
신문기사, 그 다음에 과학저널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참조하면서 지식을 쌓는 길만이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